네, 평화적인 북핵 해결. 북한 장웅 IOC 위원회 얘기대로 정말 천진난만한 기대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게 북한의 ICBM 발사로 국면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 북한의 ICBM 발사로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국면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뭐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 ICBM이 그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약 한 10,000km 정도 미국 본토까지 네.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임박한 위험이 되겠죠. 네. 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성공했다는 것은 네. 그 일종의 대량살상 무기 이런 비대칭 전략의 군비 경쟁에 불을 그 지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상당히 위험 요소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그 이슈에 있어 가지고 네. 게임 체인지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뭐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때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일성의 북한 또 김정일의 북한과는 다르게 이 김정은의 북한은 뭐 거의 그 대화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김정은의 북한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 대북 착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비록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지만도 3대 세습을 했다. 이건 특이한 체제지요. 네. 이런 사회주의 내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특수 체제가 있고 우리가 핵 하나만 두고 볼 때는 적어도 김일성 시대에는 주로 전력 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개발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두 번째로 후계자인 김정일 시대에는 아마 이 미국과 협상의 의도 또 그리고 뭐 체제 생존의 수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핵 문제에 접근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그 이 후계자인 김정은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그냥 협상용을 뛰어넘어 가지고 네. 그냥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등장할 때 네. 그래도 그 스위스 베른 학교에서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저 인턴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 변화도 네. 읽을 수 있고 젊고 이러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뭐랄까 이 국제사회 변화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뭐 계획 개방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더욱더 공포 정치를 하고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도자가 아닌가 네. 이렇게 대다수의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을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런 기대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만큼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세계를 향해서 그러는 자신만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말이죠.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운전석을 양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또는 뭐 이 미사일 문제, 핵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주도해서 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라면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6개항이 합의했지요. 네. 거기서 이제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 네. 이런데 반대할 수는 없겠지요. 네. 또 그리고 한국이 그 주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나 또 한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반도의 운명을 그 미국이나 중국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이것이 압박이든 제재든 네.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또 한국의 위상도 알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한국이 주도하자는 그 이 발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자 말자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는 한국과 미국이 아니고 북한에게 물어봐라. 소위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자다. 네. 뭐 이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 국제사회라는 것은 비단 이런 무기만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력,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있어서는 북한이 주도할지 모르겠지만도 네. 그러나 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 평화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주도할 능력이 있다. 네. 아마 이것이 조만에 국제사회가 이해를 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토를 위협하게 되는 적대국으로부터 이제 본토가 위협당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제재, 뭐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는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카드는 결국, 직접 대화를 통한 협상, 뭐 협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직접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적 카드 두 개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미국이, 북한과 핵을 놓고 협상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대북 정책에 있어 전략적 기조가 대화 압박의 병행 전략 아닙니까? 네. 이러한 병행 전략은 이미 북한의 이러한 그 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러한 위험 요인을 모두 감안한 전략 기조다. 저거를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렇게 물론 레드라인에 근접한 이런 그 이 ICBM을 발사했다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기존의 전략을 수정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네. 이런 그 병행 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네. 제2, 제3의 네. 그 화성 14행이죠.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이 대화의 건, 이 대화의 이 뭐랄까 연결 채널을 할까요? 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북한이 이런 국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했기 때문에 네. 더 강한 압박과 제재 이건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아가는 길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9년 동안에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대북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뭡니까? 북한의 도발, 북한에 대한 제재, 네. 도발 제재 악순환이 더욱더 길어졌고 네. 주기가 짧아졌잖아요. 네. 북한 핵능력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해법은 틀렸다. 네. 실패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북한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백악관의 어떤 포노 정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흡수 통일은 없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뭐 다각적으로 그런 정책으로 변환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미 이 북한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될 94년도 당시에 네. 미국은 그 북한 육변 핵단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이것을 검토했지요. 그랬었습니다. 하지 못했지요. 네. 또 그리고 그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도 네. 그 한미 정보당국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이 2013년 말 14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승대에 처인한 공포 정치 네. 또 이러고 뭐 북한이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 붕괴 일으켜 가지고 나는 한미 정부 단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가지고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수술 이후 환자의 후유증입니다.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타우러스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사무총사를 타격하고 네. 뭐 잠수작전을 하고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후유증이 있다면은 그 후유증은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서울과 평양 사이에 불과 200km 전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40대 1인데 네. 북한이 하나가 망가지면은 우리는 40개가 망가집니다. 네. 결국은 한민족이 다 망한 상태에서 좋아할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들겠지만도 결국의 해법은 대화를 통해서 갈 수 있는 해법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은 또 대화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